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말 정신없는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3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코스피 지수는 이렇게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되면서 하락 전환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반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를 이렇게 순매수하였지만 어제 대량으로 순매수를 했던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자, 그리고 지금 개장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내일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5시 22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다우지수는 플러스 0.11%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까지만 해도 다우지수는 이렇게 플러스로 출발했으나 장중에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고 장막판 30분쯤에 가까스로 다우지수는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이렇게 플러스 1%대 상승으로 출발했으나 장중에 이렇게 하락 전환이 되었고 장막판 30분을 남겨놓고 다시 한번 또 상승 전환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다우와 나스닥이 이렇게 또 상승이 나온 이유는 뭘까요? 일단 장 초반에 다우와 나스닥이 상승을 하다가 하락 전환이 된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발표한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때문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대 상승이 나왔는데 이건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렇게 크게 상승 중이지만 어제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황금양말 골드만삭스는 이렇게 마이너스 3.16% 하락이 나왔으며 모간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신고가를 돌파하다가 마이너스 2.71%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은 미국의 금융주와 보험주가 동반으로 상승이 나오고 미국의 국채금리가 떡락을 한다? 그럼 테슬라 같은 기술주들이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최근엔 상당히 많아졌죠. 작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장이었기 때문에 솔직히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금융주와 기술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기술주가 이렇게 바로 움직입니다. 자,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러스 3.93% 상승이 났어요. 자, 어제 테슬라가 이렇게 주가가 상승이 나온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증권사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800로 상향을 시켜서입니다. 하지만 어제 전기차 관련주는 테슬라만 상승을 했습니다. 자, 테슬라의 강력한 라이벌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렇게 플러스 4%까지 올랐다가 다시 마이너스 3%까지 내렸어요. 그러다가 종가는 결국 마이너스 0.0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판 테슬라 니오 같은 경우에도 어제 플러스 5.5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니오 역시 중국의 테슬라라서 그럴까요? 목표 주가 상향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기존의 주가가 $35였는데 목표 주가를 무려 120% 상승시킨 $70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니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긴 하지만 원래 66불까지 올랐던 주식입니다. 중국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진 상패라던가 현재 중국에서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차이나 리스크 때문에 주가가 오르고 싶어도 오르기가 힘들죠. 한 예로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들, 알리바바 그룹 홀딩스의 주가를 보세요. 지금 주가가 밑에서 살짝 올라오는 걸로 보이지만 자, 차트를 길게 보죠. 짜자잔! 원래 주가가 300불이 넘던 애가 지금 $100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알리바바의 주가가 조금 상승이 나온 것도 워렌 버핏 아저씨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98세 찰리 브라운, 찰리 채플린, 찰리 먼거 아저씨가
작년에 알리바바를 샀다가 50% 이상 주가가 반토막이 나서 지금 물을 타가지고 주가가 상승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에서는 거르는 게 좋죠. 한 예로 여러분, 오늘 맥스웰 커피하우스 로스웰을 보셨나요? 로스웰은 중국 회사인데 지난번에 로스웰의 자회사가 총 1조 6천억에 계약을 따냈다, 뭐 이런 기사 갖다가 상한가를 몇 번 보냈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상을 보냈다가 지금 주가가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여러분 바닥에서 요렇게 상한가를 잠궈 놓고 세력들이 작전치고 다 던진 거죠. 이런 건 여러분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조 6천억 달러의 계약을 하는데 어디 동네 노인정 같은 데서 이렇게 허접한 현수막아, 허접한 편말 세워놓고 이렇게 계약 체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기를 쳤던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허접대기 사진을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작업을 치고 먹튀를 했던 기업들이 많은데, 로스웰은 어제 시간에 다닐까 해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시가부터서 13% 상승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장 초반 20분 동안 이렇게 주가를 20%가량 상승을 시켜놓은 다음에 결국 주가를 마이너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점에서 로스웰을 추격 매수했다 하루에 마이너스 25%의 손실을 봤죠. 그런데 여러분, 로스웰이 저렇게 1조 6천억의 가짜 기사가 나올 때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의 가짜 뉴스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한국에 삼성전자가 바이오젠을 인수를 할 것이다, 이런 찌라시를 내보냈는데, 이건 여러분 누가 봐도 기사의 망상 소설이죠.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부작용 논란 때문에 판매 부진에 빠졌고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런 회사를 왜 인수를 합니까?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중국산 찌라시처럼 한국의 삼성전자가 바이오젠을 인수한다는 찌라시 때문에 주가가 12%가 급등이 나왔으나 루머로 밝혀지면서 바이오젠의 주가는 그 다음날 바로 폭락이 나왔어요. 근데 어제 또 바이오젠은 이렇게 여러분 마이너스 6.70%에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미국의 바이오젠이 또 주가가 급락이 나온 이유는 삼성전자 때문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어제 미국의 바이오젠은 미국 정부에서 보험료 지급을 할 때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에게만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바이오젠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했고 종가는 이렇게 마이너스 6.7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바이오젠의 여파 때문일까요? 한국의 알츠하이머 관련주와 그리고 한국의 치료제 관련주가 아침부터서 하한가에 잠겼습니다. 물론 매드팩토리 같은 경우에는 알츠하이머 관련주가 아닙니다. 자, 매드팩토가 아침부터 하한가를 찍은 이유는 매드팩토에서 개발 중인 면역 항체 치료제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돼서죠. 그래서 매드팩토를 제외한 알츠하이머 관련주를 찾아봤는데 알츠하이머 관련주 중에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이 있죠. 보시면 오늘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이렇게 4% 이상 급락이 나왔고 종가는 오늘 마이너스 2.5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공매도가 가능한 종목인데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실 때 이게 왜 빠지는가를 제대로 알아야 돼. 보통 아침에 급락이 시작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급 반등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악재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악재 뉴스보다는 호재 뉴스에 공매도를 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자, 어제는 식약처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을 했으며 2월 초부터서 접종이 가능하다라는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캐몬이 천정부지를 뚫고 어제 이렇게 20% 이상 장중에 급등이 나왔는데 캐몬은 여러분 어제 장중에 22.53%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고점에서 12%를 빼버렸어요. 지금 여러분 증시에서 단 15분 혹은 10분 안에 이렇게 10% 20% 올리는 종목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이게 너무 투매가 빨리 나와. 보시면은 2시 직전에 바로 이렇게 급등을 시켜놓고 2시 반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12%를 빼버렸죠. 요즘 트렌드가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매번 말씀드렸지만 2시 50분만 되면은 투매가 발생이 됩니다. 2시 50분 직전에 갑자기 급등을 시켜놓고 10분도 안 돼서 바로 밑으로 꽂아 내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분봉이라던가 5분봉 차트를 딱 켜놔. 그리고 얘가 조루인가 지루인가를 잘 밝혀내야 돼요. 이렇게 딱 섰어. 근데 얘가 10분 이상을 버틴다? 그러면은 얘는 조루가 아니구나 하고 매매를 어느 정도 할 수가 있는데, 얘가 10분 이상을 못 버티고 바로 빠진다? 그럼 이 녀석은 죽을 때까지 빠져요. 오늘 여러분 성우테크론을 보셨나요? 성우테크론은 과거 정치 테마주 최재형 씨 테마주인데, 자 보시면 최재형 씨 테마주 성우테크론은 상방 VR을 찍자마자 이렇게 밑으로 꽂아 내립니다. 자 보시면은 3분봉이니까 15분 동안 상승이 나오고 빠질 때는 상승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빨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상방 VR을 찍자마자 프로그램 매도가 막 10,000주 20,000주씩 매도 잔량이 10만 주가 쌓이면은 결국에 종가에는 외국인이라던가 금융투자 혹은 기관이 매도로 잡히기 때문에 투심이 안 좋아서 당연히 이렇게 시간의 단일가 역시 하락으로 마감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우테크론이 오늘 이렇게 10분 이상을 버텼으니까 매도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성우테크론이 어떤 재료로 상승이 나왔나요? 성우테크론 여러분 뉴스가 없어요. 얘가 지금 뭐 애플카 관련주 그것도 아니고, 자율주행 관련주 그것도 아니고, 반도체 관련주인데 그냥 이 주식도 주식 발행수가 별로 안 되고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장난치는 경향이 상당히 심합니다. 보시면은 여러분 위에 호가에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와서 걸어놓는 사람이 많지만, 지금 여기 3만 주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밑에 걸려있는 호가가 1,000주 미만입니다. 봐봐, 지금 고점에서 투매가 나오니까 이렇게 호가창이 얇아지면서 매도를 하고 싶어도 매도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호가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급등이 나온 다음에 급등이 끝나버리면은 갑자기 거래량이 확 줄어버려요. 위에 지금 몇 시 몇 분입니까? 2시 4분인데 밑에는 1시 58분 6분 동안 거래되는 거래량이 2만 주 미칩니다. 그래서 성우테크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업을 친 거기 때문에 저렇게 10분 이상을 버텨줘도 재료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시기는 상당히 힘들고, 자 삼진 L&D를 보세요. 딱 6분입니다. 6분 동안 잠깐 급등을 시켜놓고 바로 싹 빼버리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라서 이런 종목을 찾아보는 거는 너무너무나 쉽습니다. LS전선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렇게 2시 50분 근처에서 바로 탁 빼버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성우테크론이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뉴스가 없는데 장중에 급등이 났는데, 아까 처음에 설명해드렸던 캐몬 같은 종목은 분명히 노바백스 백신허가 호재 뉴스가 있었어. 그러면은 저런 종목이 확 급등이 나왔을 때 공매도를 치잖아요. 의외로 현대바이오가 급락이 나왔을 때 공매도를 치는 것보다 저렇게 급등이 나왔을 때 공매도 치는 게 먹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캐몬이라는 종목은 공매도가 여러분 안 됩니다. 하지만 캐몬의 비선실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공매도가 손쉽게 가능하죠. 식약처에서 노바백스 백신을 승인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을 때 공매도를 고점에서 치면은 갑자기 SK바이오사이언스는 투매가 발생되었고, 몇 프로가 빠졌습니까? 어제 SK바이오사이언스는 6%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0%야.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5%가 빠졌다. 와 여러분 공매도를 제대로 쳤으면은 못해도 10% 이상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어제와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공매도를 평소보다 2배 이상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재 뉴스가 나오고 내리고 있는 종목에다 공매도를 쳐야 되겠다? 아니야. 그럼 망해. 여러분들이 만약에 LG전자를 공매도를 쳤어 봐요. 여기서 공매도를 쳤는데 그 다음날부터서 급등이 나와가지고 지금 3일 동안 10%가 넘게 올랐어. 그래서 이번 주 영상 시작할 때부터서 제가 공매도를 치고 싶어도 옵션 만기일 변동성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도 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 공매도를 제대로 치려면은 옵션 만기일 혹은 이번 주 금요일은 제외하고 공매도를 치는 게 좋습니다. 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은 공매도를 피하는 게 좋은 건가?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이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월요일이 마틴 루더스킹 데이 때문에 휴장이죠. 자, 미국 증시가 월요일날 휴장이면은 주말 종가 베팅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가 베팅을 많이 할 것이고,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도하에 코스피와 코스닥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몰릴 수가 있죠.
그래서 금요일날 종가 베팅을 때리려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세가 쏠리면서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쳐도 오히려 손실을 볼 확률이 높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침에 공매도를 치고 종가 베팅한 종목을 매도하면서 주가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요럴 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공매도를 치면은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만약에 공매도를 치고 물려도 빠져나갈 기회가 생기기가 상당히 쉬워요. 왜냐하면 1월 25일은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이 설날 연휴죠. 자,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의하면서 현금 인출이라던가 주식을 팔고 관망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며, 자, 명절에 부모님께 떡값을 드리기 위해서 수요일날 여러분 주식을 팔아야지 금요일날 인출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이날 매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공매도를 쳐도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심이라던가 시장도 관망 증시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수익을 올리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FOMC 회의 경계감과 한국 증시가 명절 리스크로 인해서 증시가 하락할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로 수급이 쏠리기 상당히 쉬운 상황입니다. 명절 전에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TV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음 달 2월 21일 초청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총 4명의 후보가 나와서 경제와 정치, 사회 분야를 다루는 토론회인데, 명절 전에 이뤄지는 TV 토론회는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의 맞다이 토론회죠. 아니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재명 씨하고 윤석열 씨는 토론회를 안 할 것 같았고,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어제 기자회견장에서도 청소년 게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거는 답변은 하태경 씨하고 원희룡 씨가 하고 본인은 정책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2월달 토론회를 제외하고 아마 이재명 씨와 윤석열 씨의 토론회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상식을 깼네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윤석열 씨 기자회견 답변만 보면은 정말 가관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준석 씨가 이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TV 토론회를 한번 해봅시다. 무슨 토론회? 여성부 폐지에 대한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윤석열 씨와 이재명 씨가 나와서 토론을 하는 게 아니라 송영길 씨하고 이준석 씨가 당 대표로 나와서 TV 토론회를 하재요. 아니 여러분, 원래 대선 기간 3개월 전이면은 대선주가 진짜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게 태반입니다. 자, 지난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어땠나요? 너무너무나 원사이드 해가지고 한쪽 당의 대표 주식들만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때는 여러분 지금 대선과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은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발생된 대선이기 때문에 주가가 순식간에 1년 동안 급등이 났어. 그래서 보통 대선주 같은 경우에는 대선이 2년 정도 남았을 때가 가장 주가가 요동을 많이 치고, 대선이 1년 정도 남으면은 미칠 듯한 시세를 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다르게 대선이 끝나면은 재료 소멸로 무조건 하락을 하고, 대선이 끝나기 직전과 그리고 전후 3개월 전은 생각보다 주가가 움직이진 않는데 주가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움직일 때가 있어요. 언제? 대선 TV 토론회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TV 토론회를 하지 않으니까 뭐 인맥주라던가 정책주가 몇 개가 움직이긴 해도 그냥 박스권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는 아주 지루한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절 전에 TV 토론회를 개최를 하면은 분명히 정치 테마주에서 시세를 주는 종목이 나올 경우가 많고,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도 보세요. 장이 안 좋으니까 이재명 씨 테마주, 탈모 치료제, TS 트롤리온이 상한가를 갔잖아요. 물론 여러분, 이재명 씨 테마주가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이 뉴스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죠. 자, 어제 이재명 씨 테마주가 모두 다 급락이 나온 이유가 뭐였나요? 바로 이재명 씨의 변호사 비리 의혹을 제기한 최초 제보자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부터서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는데,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이재명 씨 인맥 관련주 에이텍 같은 경우에는 바로 상방부예를 찍었고, 2등 주자로 동신건설도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리고 탈모 치료제 관련주는 완전히 날아가더군요. TS 트롤리온은 바로 상한가를 찍었으며 탈모 관련 제약사 주식도 전부 다 상방 VI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주식 매매법 중에서 3음봉 매매법이 있잖아요. 이렇게 3음봉이 나오면은 그 다음날 무조건 상승이 나온다. 이런 주식 격언이 있듯이 보통 3음봉 다음에는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4음봉 이후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최근 트렌드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쓰는 매매법을 역이용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주 보는 차트도 거꾸로 이용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데서 들어올 걸 알고 장 초반에 살짝 띄워주고 빼버리고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이 털리면은 그 다음날 올려버려요. 그리고 정치 테마주는 시속 게임이죠. 한쪽 후보의 주식이 상승한다, 반대쪽은 떡 나가죠. 자, 이재명 씨의 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윤석열 씨 테마주들은 이렇게 떡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자리에서 올라와도 여러분들이 리스크가 큰 게 내일 금요일날 여러분들이 대선 테마주를 샀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대선 테마주가 동반 하락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이번 주 일요일날 윤석열 씨의 와이프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해서 상당히 큰 파장을 일으킬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은 대장동 사업 공판이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씨가 얼마만큼 이번 사건에 기여가 돼 있는가? 2차 공판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선 후보의 주식을 사도 월요일날 다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차트적으로 위치가 좋아 보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네? 사볼까 생각을 해도 요런 데서 들어갔다가 또 빠져가지고 개고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하이 종합지수라던가 일본의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기본 1%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자마자 이렇게 폭포수가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매수하면서 코스피 지수 자체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처럼 상승과 하락 종목이 반반이라서 코스피를 매도를 했다라면 오늘 어느 정도 손실을 보전할 수 있었지만 코스닥은 정말 답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을 1조 3천억을 순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제 영상 마지막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 코스닥을 매수를 했어도 다음날 다 매도를 할 수가 있고 특히 선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조 원 넘는 순 매수가 들어와도 그 다음날 전부 다 매도해버린 적이 상당히 많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 증시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줘야지 한국 증시도 내일 버틸 수가 있지 만약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우리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던 상승폭을 반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선물을 1조 3천억을 순 매수했으나 오늘은 그의 절반 이상인 8천억가량을 순 매도했어요. 자, 그리고 어제 영상 댓글을 보니까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신 분이 있었네요. 자, 선물 같은 경우에도 대량으로 순 매수를 했지만 미체결 물량은 상당수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선물 미결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체결을 안 할 경우에는 그 다음 달로 넘어가는데 지금 이 미결제 물량이 상당수가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생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여러분 저렇게 선물을 대량으로 순 매수를 했지만 미결 물량이 남아있거나 혹은 그게 반 정도 감소가 되면은 위에 못 올라가게 틀어막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제 생방송 중에서도 미국 증시가 만약에 상승으로 마감이 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틀어막을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했었죠. 와,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막판까지 그냥 찍어 눌러버리더군요. 자, 여러분 오늘 삼성전자 보셨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보세요. 분명히 3시 30분 전까지 계속 매수야. 그러다가 여러분 동시호가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 대량 매도 터졌어. 자, 그러면서 여러분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소호가가 내려가면서 막판에 투매가 나왔죠. 역시나 여러분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 덕분에 어제 다우와 나스닥과 정반대였어요. 다우와 나스닥은 막판 30분 전에 어떻게든 지수를 위로 올리려고 했는데 우리는 옵션 만기일 때문에 어떻게든 밑으로 찍어 누르면서 결국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눌러버리더라고요, 코스피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유 기관 외국인 나쁜 자식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종가까지 상승을 시켰는데 한국 증시는 저렇게 빼버리는 거야? 나쁜 녀석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다른 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1%대 하락이 나온 나라가 아시아권은 대부분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오늘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찍어 누르는 종목은 죽을 때까지 찍어 눌렀습니다. 자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장 막판까지 상승이 한 번도 안 나왔어. 그런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도 크래프톤을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만 지금 여러분 몇 일째 크래프톤을 매수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3주 동안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계셨을 거예요. 배틀그라운드가 오늘부터서 무료 게임으로 전환을 실시했어요. 그래서 크래프톤의 주가가 날아가겠지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라는 걸 오늘 깨달으셨을 겁니다. 자, 크래프톤은 아침에 장이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고 장 후반으로 넘어가면서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게 여러분 주식의 무서움입니다. 자, 2달 넘게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지금 몇 프로가 빠졌나요? 예, 거의 반토막 났죠. 그래서 여러분들 IPO 대여 LG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이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무슨 흥행 대박 역대급 주식이다 이렇게 나온 주식들은 대부분 기관과 외국인들이 다 헤쳐먹고 주가를 반토막으로 만든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카카오뱅크 IPO 대여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94,000원까지 만들어 놓고 주가가 지금 1년도 안 지났어요. 1년도 안 됐는데 주가가 반토막 났어. 하이브 상장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주가 반토막 만들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상장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주가를 42% 뺐습니다. IPO 대박 현대중공업 따상 찍을 듯? 아니 맨날 무슨 주식이 다 상한가 간대요. 장 초반에 13만 5천원 잠깐 찍고 내려와가지고 이틀 만에 주가가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무슨 IPO 대박이다 이렇게 광고하는 주식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청약을 하셔야지 장중에 매도하다가는 진짜 골로 갑니다. 아니 무슨 여러분 우리나라 증권법이 거지 같은 게 원래 상장한 지 3개월, 4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지나야지 대주주라던가 경영진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데 스톡옵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IPO 대박이다 막 개인 투자자분들 유혹해놓고 주가를 그냥 반토막 내버리고 튀어버리잖아요. 그래 LG에너지 솔루션 그냥 시작하자마자 뭐 상한가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막 상한가가 풀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다시 상한가 잠글 거라고 생각하고 막 들어가면은 그때 진짜 그냥 망하거든요. 자 LG에너지 솔루션 관련주는 아침부터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여러분 이런 거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나라MND는 14%를 올려놓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만들어서 그 다음날 급등을 시킨 다음에 다 뺐어. 그 다음에 또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보낼 것처럼 만들어 놓고 상한가를 안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상한가 근처인 28%까지 올렸다가 뺐어. 이건 여러분 나인테크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잠깐 이렇게 4% 올렸고 나라MND를 따라서 올리는 척하고 상승했던 상승분을 다 뺐어. 근데 그 다음날 상한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수급이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전날에 보시면 외국인이 계속 먹튀를 하고 개인만 이렇게 순 매수를 했는데 이 수급 자체는 우리 동호회 리딩방이라던가 혹은 단톡방 조막손 애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여러분 정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을 보고 정말 당황스러웠던 게 아니 여러분 리딩방 애들이 이곳저곳에다가 에브리봇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더니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몇 프로가 올랐습니까? 예, 시작하자마자 8%를 올려놓고 다 빼버렸어. 저 같은 경우에는 에브리봇을 손절도 했고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좀 찜찜하다. 왜? 여러분 어제 이 뉴스 봤어요? 오스템 임플란트 횡령 직원이 지난번에 NC소프트를 3천억가량 순매수한 슈퍼 개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야 여러분 3천억 갖다가 10% 손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날 300억을 NC소프트로 날렸다고 하는데 아니 여러분 지금 로보티즈라던가 로보로보, 로보스타 이런 종목에는 한 명의 지분이 다 들어갔거든요. 100억씩. 그래서 왠지 조사해보면은 이 사람 또 로봇 관련주 샀다고 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로봇 관련주가 지금 뭐 낙폭과대로 이렇게 내려오거나 자리가 좋아 보여도 매수를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는 리딩방에서 광고하는 걸 하도 많이 보니까 이런 거를 못 해먹겠더라고요. 보시면 에브리봇 같은 경우에 상방 부위에 한번 빵 찍어버리고 바로 빼버리는 아주 좀 거지 같은 습성이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탈모 관련주처럼 로봇 관련주가 저렇게 막 낙폭과대해서 중간에 상한가를 빵 쏜다? 아 이건 좀 안 나올 것 같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유가가 83불을 가가지고 유가 관련주는 매일 아침 이렇게 막 5% 4% 7% 올려놓고 계속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유가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부터 시작해서 천연가스 모든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종가는 음봉으로 마감되거나 이렇게 박스권 혹은 고점 돌파를 못해요.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 같은 경우는 아침에 빵 싸도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정말 비추천합니다. 정말 매수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종가에 종가 베팅으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국은 옵션 만기일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내일부터 외국인의 포지션이 매도일까, 매수일까 잘 관찰해 보시고 금융투자 역시 다시 매수로 돌변할 것인가를 잘 관찰해 보세요. 설날 명절 전에는 한국 증시가 투심이 약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던지면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의 물량을 받아먹으며 지수를 약간이라도 올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잘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IPO 흥행 대박 조짐이라는 종목을 조심하세요. 카카오페이,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무슨 1년도 안 된 종목들이 전부 다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났죠.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물려 있는데 이래서 결국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대주주와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들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IPO 흥행 대박이라는 종목들은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은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 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송창근님, 강혁진님 후원 10,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